가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톨릭 대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함양을 위해서 하루 80분간 2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저녁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 대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CUBS 당신의 필모그래피 여러분들은 영화 자주 보시나요? 많이들 보신다고요? 영화를 자주 보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속 한 방울의 재미를 톡 떨어뜨리기 위해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차 한 잔을 옆에 두고 오늘의 감독과 대표 영화를 나누어 보는 시간 함께 보내볼까요? 오늘은 과연 어떤 감독과 영화일지 벌써 궁금하네요. 당신의 필모그래피 지금 시작합니다. Get for your money, and if that's what you have in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볼 감독은 마틴 스콜세이지입니다. 세기의 거장, 감독들의 감독이라고 불리우는 전설적인 영화 감독이죠. 스콜세이지 감독은 역사상 최고의 영화 감독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무조건 거론되는 미국 영화를 대표하는 거장이자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들 중 한 명이랍니다.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은 1967년 누가 내 문을 두드리나로 첫 장편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연출한 영화 비열한 거리로 예산의 6배에 달하는 흥행을 거두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1976년 불후의 명작인 택시 드라이버를 연출해내며 본격적으로 이름 있는 스타 감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스콜세이지가 영화 역사상 최고의 감독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그저 연출을 잘해서뿐만이 아니라 할리우드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도 1960년대 데뷔 때부터 팔순에 가까워진 현재까지 꿋꿋이 개인적인 비전과 개성이 담긴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이는 대표적인 작가주의적 성향의 감독이기 때문이랍니다. 거기에다가 할리우드 다음가는 영화계에 파버린 뉴욕파의 거두이며 할리우드 특유의 자본주의적 성향을 이겨내고 본인만의 스타일을 잃지 않는 감독 중 하나인 것도 이유랍니다.
다음으로는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페르소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영화계에서 페르소나란 영화 감독의 분신으로 특정한 상징을 표현하거나 감독의 영화 제작의 발자취에 있어서 늘상 함께해온 분신 같은 배우를 지칭한답니다.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가장 큰 페르소나는 역시 3명으로 추릴 수 있어요. 최초의 페르소나는 스콜세이지의 학교 선배인 하비 카이텔인데요.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치 하정우 배우와 윤종빈 감독의 관계와 비슷하답니다. 평소 학교에서 카이텔의 연기를 보면서 좋아했던 스콜세이지가 자신의 장편 데뷔작이자 뉴욕 영화학교 졸업작품인 누가 나의 문을 두드리는가의 주연을 부탁했다고 해요. 그리고 카이텔은 그 이후로도 꾸준히 스콜세이지의 작품에서 주조연을 맡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콜세이지의 페르소나로 가장 유명한 로버트 드니로인데요. 드니로는 스콜세이지 감독의 초기 흥행작에는 거의 모두 출연했을 정도고 그중 대다수를 주인공으로 출연했을 정도로 스콜세이지와 인연이 깊어요. 사람들이 말하길 카이텔은 스콜세이지 본인을 그대로 영화에 옮겨놓은 페르소나이며 드니로는 스콜세이지가 구상하는 캐릭터를 현실로 구현하는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르소나로는 2000년대부터 주로 작업하게 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데요. 이외에도 페르소나로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스콜세이지의 영화에 다수 출연한 배우로는 조 페시, 빅터 아고, 해리 노더프, 프랭크 빈센트 등이 있답니다. could not foresee this thing happening to you. If I look hard enough into the setting sun, my love will laugh with me before the morning comes. I see a red door and I want it painted black. No colors anymore, I want them to turn black. I see the girls go by dressed in their summer clothes.
스콜세이지 감독은 갱스터 느와르 영화계의 대부이지만 그의 영화들은 대다수 단순히 갱스터와 범죄를 소재로 한 오락 영화라기보다는 미국 사회와 갱스터 사회의 어두운 면을 그려내는데 초점을 맞춘 작가주의적 영화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흥망성쇠 서사를 자주 다루는데요. 대표작인 택시 드라이버나 레이징 불 등도 이러한 특징을 가져요. 또한 스콜세이지의 이런 작품들은 대부분이 픽션이 아니고 실제 인물들을 모티브로 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레이징 불이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의 초기작들의 공통점은 주인공이 전부 이탈리아계 미국인이라는 점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들은 다 찌질한 소시민이며 사실상 미국 사회에 잘 동화된 듯 하면서도 겉도는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그들은 적어도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각은 뚜렷하게 있으며 그들은 본인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끊임없는 내면의 갈등에 시달립니다. 이 갈등이 스콜세이지의 초기 테마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탈리아계 못지않게 미국 백인 사회에서 소외당하였던 아일랜드계 미국인의 이야기도 자주 나오는데요. 갱스 오브 뉴욕이 바로 그 일환으로 탄생한 영화랍니다. 그리고 스콜세이지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선곡 감각이 아주 탁월하다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쿠엔틴 타란티노 못지않게 좋은 선곡들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스콜세이지는 50년대 노래들과 락 음악들을 좋아하고 특히 롤링스톤즈의 엄청난 팬이기도 하는데요. 그들의 음악이 자신이 자주 다루는 갱스터 영화의 정서와 잘 맞는다고 보았는지 롤링스톤즈의 음악을 본인의 영화들에 자주 등장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답니다. 스콜세이지 감독은 아카데미상과 인연이 없기로 유명한데요. 지금까지 총 8번이나 감독상에 노미네이트 되었는데 그중 수상은 한 번밖에 하지 못했답니다. 스콜세이지 감독의 영화들은 전부 쟁쟁한 후보였지만 그중 특히 레이징불이나 좋은 친구들 때가 제일 아쉬운 수상 실패였어요. 하지만 2007년 정작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무간도를 리메이크한 작품인 디파티드로 평생의 수건이었던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절친했던 스타워즈의 감독인 조지 루카스, 쥬라기 공원의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대부 트릴로지의 감독인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가 시상자로 나와 친구의 수상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아카데미 수상과 인연이 없는 것은 그의 세 번째 페르소나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비슷한 것 같죠. 자, 아쉽지만 이젠 정말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차 한 잔은 다 비우셨나요? 스콜세이지 감독의 영화는 장르가 다양한 만큼 이런저런 즐거움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지루하지 않게 차 한 잔 다 마실 수 있도록 더 색다르고 재밌는 감독과 영화로 찾아올 테니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당신의 필모그래피 제작의 이승훈, 연출 기술의 이소은, 진행의 김선정이었습니다. 오늘의 노래 이제 가을은 물러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요즘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무척 추웠는데요. 간단한 겉옷을 챙겨 나가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저도 모르게 패딩을 꺼내 입고 있는 거 있죠. 추위를 많이 타기도 하는 편이지만 이렇게 일찍 패딩을 꺼내 입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겨울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추울까봐 걱정이 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겨울이 온다는 것은 이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재밌는 행사들, 먹거리, 놀거리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전 얼마 전 역곡역에서 대학교 오는 거리에 붕어빵 트럭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붕어빵이 4개에 1,000원이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상승해서 재료값도 오르면서 붕어빵도 가격이 올라 2개에 1,000원을 하는 시대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나 볼 수 있었던 가격이었는데 말이죠. 이 가격을 보고 분명 추운 날이었지만 가슴 한켠으로는 뭔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나가다가 보셨나요? 만약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위치를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김부삼 삼겹살집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요. 처음 보는 트럭이어서 또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쯤 제 방송이 떠오르시면 시간 나실 때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위기의 지구. 최근 들어 봄과 가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시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사계절은 흐릿해져 갑니다. 우리가 일으킨 환경오염이 이제는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의 현재 온도는 15도. 지구는 지금도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가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마다 지구 환경오염에 대해 알려드릴 김선정 아나운서입니다. 지구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벌써 11월의 한 주가 지났는데요. 이제 정말 패딩을 꺼내야 할 정도로 추워졌어요. 요즘 감기가 유행하는데 여러분 모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럼 이제 위기의 지구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대기오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7년) 아프리카에서는 대기오염으로 25만 8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대기오염은 오늘날 가장 큰 환경 문제 중 하나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420만에서 70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인구의 약 90%가 높은 수준의 오염물질을 포함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유니세프에 따르면 1990년에 아프리카에서 대기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16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25만 8천 명으로 그 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대기가 오염되는 주요 원인에는 산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자동차 매연, 바이오매스 연소 등이 있습니다. EU 환경청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대기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연간 약 4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는 코로나19 관련 사망률과 대기오염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연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he'd take the world off my shoulders if it was ever hard to move. She'd turn the rain to a rainbow when I was living in the blue. Why then, if she's so perfect, do I still wish that it was you? Perfect don't mean that it's working, so what can I do when you're outside in my mind? 'Cause sometimes I look in her eyes and that's where I find a glimpse of us. And I try to fall for her touch, but I'm thinking of the way it was. Said I'm fine and said I moved on. I'm only here passing time in her arms, hoping I'll find a glimpse of us. Tell me, say this your glory? Does he laugh the way I did? Is this a part of your story? One that I had never lived. Maybe one day you feel
'Cause sometimes I look in her eyes, and that's where I find a glimpse of us. And I try to fall for her touch, but I'm thinking of the way it was. Said I'm fine and said I moved on. I'm only here passing time in her arms, hoping I'll find a glimpse. Cause sometimes I look in her eyes, and that's where I find a glimpse of us. And I try to fall for her touch, but I'm thinking of the way it was. Said I'm fine and said I moved on. I'm only here passing time in her arms, hoping I'll find a glimpse of us.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 수 있는 플로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플로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플로깅이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말하는데요. 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업과 조깅하다라는 뜻의 조가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플로깅은 스웨덴에서 시작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환경운동입니다. 스웨덴 피트니스 앱인 라이프 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분 동안 조깅만 하는 사람은 평균 235칼로리를 소모하지만 플로깅을 하는 사람은 평균 288칼로리를 소모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 플로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플로깅을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담을 봉투가 필요한데요. 환경보호를 위해서 에코백이나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위생과 부상 방지를 위해 다회용 장갑이나 집게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벌레 물림이나 풀독을 피하기 위해서 하체가 노출되지 않는 긴 바지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준비물을 모두 준비했다면 스트레칭을 하고 조깅을 시작하면 됩니다. 플로깅 후 다 모은 쓰레기는 꼭 분리수거를 해주세요.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플로깅,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기오염과 환경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플로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혼자 하는 플로깅도 좋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욱 재밌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오늘 준비된 위기의 지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웅들처럼 엄청난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지구를 구할 수 있어요. 한 명 한 명 책임감을 갖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그 힘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지구를 위한 우리의 노력,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움직임이 아닐까요?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위기의 지구, 제작 연출 기술의 이소은, 진행의 김선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톨릭 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저녁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함양을 위해서 하루 80분간 2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저녁 정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 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CUBS